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장중 스팟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 대응법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매매 포인트 살짝 짚어드릴게요. 먼저 현재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는 오늘도 약밥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죠.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꾸준히 언급드렸지만 1차 목표치는 요 갭 떨어진 구간이고, 갭이 2220포인트, 2230포인트 정도 사이에 저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2230 정도 놓고 보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월 말에 이 구간 사이에 한번 들어왔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돌파 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에 실패하면, 저항을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나왔죠. 그리고 지지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이 구간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게 좀 유리하다. 2175포인트는 강하게 거래량 실어서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2130까지 그냥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를 그렇게 내주면은. 그럼 시장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거죠. 이탈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한 3일 안에 정도는 바로 회복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양봉을 뽑아줘야지 이제 시장 흐름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횡보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다음 코스닥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보합권입니다. 강보합, 약보합 이건 순식간에 전환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 지금까지 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말씀드렸죠. 그 740에 754인데 750 정도 놓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돌파 시도가 계속 나왔는데 못 나와서 한번 밀렸죠. 물론 핑계거리는 북미 정상회담 협상이 결렬됐다 이 부분이고, 요건 간단해요. 이 양봉의 상단 있죠. 음봉의 상단 있죠. 요 부분을 거래량도 조금 실렸고 한데, 이 부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코스닥은 횡보 내지는 좀 어려운 구간을,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좀 쉬고 있다. 최근에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2달 동안 꾸준히 올라왔으면은 쉬는 구간을 만들 만도 하죠.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데, 일단 북미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큰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좀 급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기존부터 북미 간 대화를 하는 거는, 정상회담은 제가 이거는 작년 12월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미중 무역협상이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한다. 그래야지 뭔가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랑 미국이랑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는데, 북한은 중국 영향력을 아직 벗어날 수 없다. 중국까지 이제 북한이 등지게 되면은 이제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중국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이랑 아직 협상이 안 됐는데, 그 아래인 이제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이 돼서 비핵화가 된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고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은 미중 정상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나서 해야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 문서화가 이제 우리의 반등을 만들 수 있다. 우리뿐만 아니죠. 글로벌 시장에 반등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그 후에 이번 양회 기간 동안에 열심히 경기부양책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중무역 협상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먼저 갈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은 당연히 코스피가 받는 거고,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있는 겁니다. 요건 아셔야 돼요.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은 코스피부터, 그리고 코스닥은 개별 성향. 요렇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요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이사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드리잖아요. 이사를 가면 그 큰 가구, 그리고 뭐 냉장고, 침대 등 이런 걸 먼저 세팅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머지 집기류 세팅을 할 거 아니에요. 이사 가자마자 내 화장품부터 먼저 이렇게 세팅하는 사람 없잖아요. 책상 놓고 그 위에 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화장대를 놓고 그 위에 놓던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걸 먼저 가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외국인들 자금 이동도 똑같다. 큰 자금이 먼저 이동하고,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등등등등 시총 상위 쪽으로 먼저 이동하는 거겠죠. 그리고 작은 자금, 이게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미래성장주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글로벌 호재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한다. 큰 자금이 먼저 이동하고 그 후에 코스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별로 뭐 봐드릴 게 없어요. 보시면은 외국인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소폭 매도하고 있는데 큰 물량 아니죠. 뭐 기관도 마찬가지.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 이 정도예요. 뭐 크게 특이한 건 없어요. 연기금이 뭐 코스닥을 조금 사고 있는데 뭐 1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뭐 연기금이 오전에 뭐 300억 이상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특이 동향입니다라고 하겠는데 큰 뭐 움직임은 없어요. 그나마 매수해주고 있다는 건 다행이긴 한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한 3,000계약 정도 이제 뭐 매수를 해주고는 있는데 요것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에 뭐 주식을 매도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옵션 부분은 여전히 상단을 막고 하방을 살짝 열어놓는 리스크에 관리하는 그런 정도 수급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별 볼 일 없다. 빅이벤트 결과를 앞두고 당연한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우리나라를 계속 강타하고 있는 거 미세먼지죠. 일단 먼저 이쪽을 봐드릴게요. 미세먼지 제가 이제는 한번 좀 놓아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위로 올라가려다 윗꼬리 달고 밀리고, 올라가려다 윗꼬리 달고 밀리고 하죠. 이 윗꼬리라는 거는 왜 생성이 되느냐, 보면 위에 피레침처럼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윗꼬리 왜 생성이 되느냐, 왜 생성되나, 이걸 아셔야 되는데, 누군가 매수세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살려고 하니까. 누군가 매도하는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게 한 번이면은, 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번 이렇게 밀렸을 때는 다음날 갭상승해가지고 양봉을 뽑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계속 누르잖아요. 이거는 누군가는 매도할 세력이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미세먼지 관련주 한 번쯤 정리하고 간다. 여러분이 안 하시더라도 저희 쪽은 정리하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웰크론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조금 밀렸죠. 그동안 올라온 게 있는데 5% 정도 밀린 거 정도야 뭐 귀엽긴 하죠. 그런데 아직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4,300원 대응할 것 같아요. 4,300원을 종가로 이탈하면은 마감 가격이요. 4,300원 이탈하면 그냥 한번 자르고 수익 실현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저라면은. 아시겠죠? 굳이 이거를 계속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3,000원 초반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뭐 4,000원대인데 수익 많이 났죠? 관련 영상은 저기 1월 중순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1월 중순에 이미 올려드렸었죠. 이미 기존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영상입니다.
당신은 주식 왕초보 1월엔 뭘 사야 하지? 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주식 자신 없는 분들 지금은 그냥 미세먼지 사서 봄까지 들고 가세요 라고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공부가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건 미세먼지 전에도 황사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그 황사가 심해지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이제 아예 테마에서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쪽이죠. 물론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공장이 좀 해소가 되면은 해결되는 일이긴 한데, 그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국이 뭐 그렇게 잘 빠르게 대처를 해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화력발전이 제일 싸잖아요. 당장은 뭐 제일 편하고 본인들이 피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피해보는 거니까 증거 있냐 이러잖아요. 중국에다가 이거 조금 형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아유 증거 있냐? 우리가 너네한테 미세먼지 보냈다는 거 증거 있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그런 나라예요. 중국은. 이게 뭐 특이한 상황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나라예요. 애초에 공장을 못 짓게 했어야 된다? 어떻게 못 짓게 할 건데 우리나라는 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타 죄송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뻔뻔해서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어요. 이쪽은. 옛날부터 그랬죠. 옛날부터. 지금 새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전부터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피해보는 것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한동안은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강우? 글쎄요. 전 요거는 아직 잘 모르지. 이런 거야말로 테마라고 보는데 뭐 글쎄요. 저는 이런 거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직은. 뭐 정말로 현실적으로 대안이 나오고 뭐 실행을 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웰크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비슷한 쪽으로 50이 있죠. 마스크 관련주 중에서는. 자, 50 같은 경우도 올라왔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50 이거는 팔기가 좀 어렵네요. 상승도 조금 약했고 매도하기도 되게 애매한데, 그래도 3,800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했다가 다른 종목을 보던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탄력이 좀 약해요. 50이. 예전에는 50이 뭐 순식간에 상한가도 막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탄력이 좀 약합니다. 이 종목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낫다. 3,800원 이탈하면은 정리할 수 있다. 만약에 미세먼지가 또 계속 이슈가 되니까 앞으로 봄까지는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더 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보유하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그냥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좋은 수익 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크린앤사이언스 이쪽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필터 관련주라고 했죠. 이 종목은 제가 항상 그 미세먼지 관련주가 나오면은 보통 대장으로 이제 역할을 한다.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13,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17,000원 위까지 있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다른 종목이랑 틀려요. 다른 종목은 이렇게 쫙 꺾여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17,000원을 최근에 계속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7,000원 유지하면은 보유, 이탈하면 매도 정도로 볼 수는 있겠죠. 얘는 나는 아직 좀 덜 오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17,000원 이탈을 한번 정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 위닉스 같은 경우도 공기청정기주가 좀 뒤늦게 올랐죠. 마스크가 먼저 오르고 공기청정기가 올랐죠. 필터가 제일 먼저 오르고. 그런데 위닉스 같은 경우 이 갭으로 이렇게 딱 점프한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17,000원 부근, 이것도 17,000원 부근을 이탈 안 하면은 보유인데, 17,000원을 보기보다는 17,500원 정도에서 좀 조금이라도 수익을
확보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17,500원을 종가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보유해보고 요걸 이탈하면은 한번 정리하고 일단 갭으로 이렇게 뛰어 점프한 건 아주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윙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기술력이 아주 좋은 뭐 기업으로 미국에서도 공기청정기 뭐 성능 테스트 해가지고 뭐 코웨이 제품 1위였나요? 그리고 2위가 위닉스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게 뭐 이제 소개되고 뉴스 같은 데서 소개되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유위니아. 대유위니아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도 좀 약하게 받고 있어요. 어저께 더 셌고, 그러니까 대유위니아가 지금은 제일 주가 레벨 자체는 좋습니다. 뭐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음봉 맞고 밀렸는데 이거를 갭으로 띄어서 뭐 어저께 날라간 건 아주 좋습니다. 거의 뭐 상한가를 다녀왔죠. 그리고 오늘도 조정폭이 크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을 잡으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35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조금 보유해보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대신 3,350원 이탈하면은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뒤늦게 사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 사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오늘 샀다 하시는 분들 매도하라고 했는데 사신 거잖아요. 남들은 자, 요건 아셔야 돼요. 미세먼지 관련주를 오늘 매수했다? 이거는 추격 매매죠. 저 같은 사람들은 1월 중순부터 봐가지고 쭉 끌고 오라고 했어요.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남아있는 거니까요. 할 거 없으면 여러분 자신 없으면은 반도체 이런 거 못하겠다. 실적도 안 나오는데 저는 손이 안 갑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차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세먼지 관련주를 천천히 모아서 봄까지 끌고 가세요라고 1월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끌고 올 정도로 미리 시장을 선점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우리는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매수한 거잖아요. 반성하셔야 돼요. 이건 추격 매매 하신 거고 잘못된 매매예요. 네. 그럼 잘못된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실패한 매매의 경우 조건 없이 매도하고 현금화합니다. 손실이어도 상관없고 수익이어도 상관없어요. 수익이 나도 잘못된 매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조건 없이 매도하고 그냥 현금화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매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습관들을 다 고친 것 같아요. 이거를 조건 없이 매도하는 이거를 망설이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똑같이 매매해요. 왜냐면은 주식은 실제로 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요. 심리적으로 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매매는 매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근데 돈이 걸려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건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그래도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 좀 마음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현금화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 같은 경우는 신흥국으로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의 흐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매수세가 강해진다. 매수세가 강해야지 주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중국이 뭐 에이즈 편입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좀 빠져나가네 어쩌네 하는데 그 이상으로 이머징으로 준비 중인 대기 자금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크다. 단기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뭐
팍팍 해가지고 여기 뭐 막 날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코스닥도 제가 밴드 그려놓은 거는 완만하게 가죠. 완만하게 가잖아요. 만약에 악재 하나 터지면은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면 700포인트를 살짝 뭐 위협하는 정도까지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악재 하나 터진다 그러면은 뭐 2130이 아니고 아예 여기를 이탈해서 뭐 2100을 뭐 이탈했다가 올라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면. 갑자기 트럼프랑 시진핑은 서로 뺨때기 때리고 등 돌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악수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서로 이 악물면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겠죠. 서명하고 사인하고.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머징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겪고 보시면 아까 제가 그거 클릭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좋아요 누르시고 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이 알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람 표시가 돼 있어야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시라도 빨리 영상이 전달이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장중에 제가 올려드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3월부터는.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알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매일 올라오는 저녁 때 올라오는 장중 퇴근길 시황처럼 저녁에 보실 수 있겠죠. 아까운 거예요. 주식은 정보 싸움이라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정보 싸움이면은 이 초를 다투는 알람 정도는 눌러주실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은 저를 위한 거고 알람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같이 누르면은 윈윈 전략이 되겠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